이제 빅5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를 할 건데, 뭐 이 예제는 좋은 예제는 아닌데, 어쨌든 주소를 유지하고요. 그 유지하는 동적 할당된 데이터를 딜리트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복사 생성자나 복사 대입을 만들지 않으면 얘는 제공해 주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제 그 멤버 기반 복사를 했기 때문에 A1은 이렇게, O1은 이런 객체가 되겠죠. 근데 O2를 만드는데 복사 생성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나 데이터의 주소가 똑같은 걸 가리키게 돼요. 그러면 얘를 수정하나 얘를 이용해 수정하나 똑같은 데가 수정하겠죠. 그럼 이게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3을 한 다음에 O3 equal O2 하면은 세 개가 다 얘를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복사 대입을 하나, 복사 생성을 하나, 이제 멤버 기반 복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갖고 있는 포인터 멤버 변수가 세 개가 다 똑같은 주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큰 문제는 뭐냐면은 A가 하나가 소멸할 때 뭘 하겠어요? 딜리트를 하겠죠.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얘만 소멸해도 나머지도 어떻게 되냐면 딜리트한 거를 또 쓰게 돼. 아니면 이미 딜리트한 거를 또 딜리트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제 깊은 복사를 해줘야 돼요. 깊은 복사. 멤버 기반 복사가 아니라. 그래서 뭐 여러 경우가 있을 텐데 주로 우리가 만나는 애들은 동적 할당하는 애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K스트링 같은 애들은 여기에 포인트 타입의 멤버 변수를 유지하고 있고 얘가 가리키는 주소가 동적 할당된 애를 가리키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동적 할당된 애를 가리키게 되면은 소멸자에서 뭘 해? 보통 또 반납을 해주죠. 근데 이런 경우에 반납을 하는데 두 객체가 똑같은 주소를 가리키면은 하나가 먼저 소멸하면 걔를 반납해 버렸기 때문에 다른 애는 반납한 거를 또 쓰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그렇게 문제가 안 생겨도 똑같이 가리키는데 얘를 수정해도 얘한테 영향을 주고 얘를 수정해도 얘한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복제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깊은 복제를 할 때 이제 효과적으로 빅5를 다 5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번거로워요. 그래서 번거로운데 복사 생성자하고 복사 대입하고 코드가 많이 중복돼요. 그리고 이동 생성자하고 이동 대입하고 많이 중복됩니다. 차이점은 뭐냐면은 하나는 객체를 생성할 때 쓰는 거고 생성자는 대입은 이미 생성된 객체의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그것만 차이 있을 뿐 나머지는 똑같아. 이쪽 애를 다 옮겨 이렇게 복사해 줘야 되는 거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복사 생성자에서는 딜리트하는 게 안 나오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가 나와? 딜리트하는 게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건데 내가 이제 그걸 유지하면 안 되고 제 거를 유지해야 돼. 쟤와 똑같은 거를. 그래서 제 거를 무브는 뺏어오는 거고 카피는 쟤는 뺏어오지 않고 있는데 똑같은 거를 나도 만드는 거죠. 똑같은 거를. 그래서 딜리트하는 게 이제 추가가 된 거예요. 저 복사 생성 비교해서 딜리트하는 게. 그 차이만 있을 뿐 나머지 이 대입하는 거는 쟤나 얘나 이제 똑같은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수업을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수업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수업을 보면은 멤버 변수가 5개다. 그럼 이 SE 수업이 몇 개 필요할까? 5개 필요하겠죠. 물론 이제 특별한 애들은
그냥 S3 수업을 쓸 수가 없을 수 있어요. 대신에 뭘 쓰냐 하면은 이제 뭐 벡터 수업 뭐 이렇게 넣는 이제 그 클래스에 있는 수업 함수를 내가 불러야 될 수 있어요. 얘네들은 원시 타입 아니면 포인터니까 그냥 S2 수업 갖고 불렀잖아요. 근데 멤버 변수가 그런 애들이 아니다. 그럼 S2 수업을 내가 S2 수업을 불러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클래스에 있는 수업을 또 불러야 돼요. 그래서 빅5를 만들려고 그러면 그 내가 갖고 있는 멤버 변수도 다 빅5가 잘 만들어져 있어야 돼. 또 내가 어떤 클래스를 상속받으면 내 부모도 빅5를 잘 만들어 놓고 있어야 내가 이 내 자식 클래스를 만들 때 제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부모가 제대로 안 만들어 놓으면 못 만드는 거지, 내가. 필요한데. 그래서 그렇게 이런 빅5들은 관련 있는 클래스들이 빅5가 잘 만들었다는 가정하에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결정적으로 보여드리면 원래는 여기처럼 내 걸 제외하고 이쪽 걸 받아오고 이쪽 거는 0, 이 캐패시티와 사이즈는 0으로 초기화해주고 이 임시 객체의 S버퍼는 널 PTR로 바꿔줘야 돼. 왜냐하면 내가 뺏어왔기 때문에 이 임시 객체가 소멸할 때는 원래는 뭘 불러요? 소멸자에서 갖고 있던 버퍼를 반납하겠죠. 근데 반납하면 안 돼. 내가 뺏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납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해줘야 돼요? 이 S버퍼가 갖고 있던 주소를 내가 가져왔기 때문에 널 PTR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해버리면 내 걸 재주고 제 걸 내가 받아온 거니까 임시객체가 소멸할 때는 뭘 반납해? 내가 갖고 있던 걸 반납해 주는 거죠. 나는 걔 걸 뺏어오고. 그러니까 이 딜리트를 이제 수업에서 누가 해줘? 템프에서 해주는 거죠. 원래는 내가 내 걸 딜리트하고 제 걸 뺏어와야 되는데 너 내 거 가져가. 그리고 나는 네 걸 뺏어온 거니까 내 거의 반납은 누가 해주는 거야? 임시객체는 어차피 좀 있으면 사라지려니까 걔가 반납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랑 제 거를 맞바꿔서 이제 내가 이 딜리트하는 게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서도. 그래서 여기는 이 아더를 바꾸면 안 되잖아. 이 아더는 L밸류니까 얘는 그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상태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얘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두고 템프를 하나 만들어. 얘와 똑같은 애를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복사를 해놓은 다음에 맞바꿔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템프가 내 거를 다 반납해 줄 거고 나는 쟤와 똑같은 애를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요때 if this not equal 요 주소를 꼭 안 해도 돼. 근데 하는 게 뭐 괜찮을 수도 있고 안 해도 돼요. 꼭 안 해도 돼요. 특히 이제 이 수업을 이용하면 물론 여기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안 나타날 거예요. 얘를 원래는 this는 L 밸류고 temp는 R 밸류니까 둘이 같을 수가 없어 원래는. A 이퀄로 A 하면 이거는 같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러려면은 이거는 그 이동 대입이 불러지는 게 아니라 복사 대입이 불러질 거예요. A 이퀄로 A 하면. 근데 여기 보면 이걸 억지로 부르려면 S 이퀄로 SED move S 해야 돼. 요게 걸리는 애를 부르려면.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애죠. 이거 쓸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애가 있다는 걸 무시하려면 그냥 수업해도 돼요. 원래는 그렇잖아. 나는 L 밸류고 인자 전달은 R 밸류야. 그럼 나랑 얘랑 같을 수가 원래는 없어요. 나는 L 밸류인데 내가 R 밸류로 들어와. 이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억지로 만들려면 S 이퀄로 SED move S 하면 이제 요게 걸리는 거죠. 같은 애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뭐 같은 애가 돼서 뭐
서로 수업해도 똑같죠, 뭐. 이 수업이 불필요하다는 뿐이지 문제는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제 얘네들 이동 쪽은 다 수업 포함해서 no except로 수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게 제대로 수식되어 있어야 이제 S3 벡터나 이런 데서 어떤 여러분의 클래스를 활용할 때 아, 얘가 no except구나. 그러면 이동해도 문제 없겠구나 해서 이제 내부 내용을 이동시킬 때도 이제 그거를 씁니다. 근데 STD 이런 애들이 no except가 아니면 그 라이브러리 클래스들은 이제 이동을 써야 될 때 이동을 안 쓰고 복사를 써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동들을 만들 때는 no except를 수식해 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내 사용자 정의 클래스를 만들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고, 이 수업이라는 카피앤 수업 이디움은 뭘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도입된 거냐면 대입 연산자의 다중정의를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이제 대응되는 생성자와 코드가 중복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실제로 얘도 복사 생성 요 이동 생성자도 이제 그 이렇게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동 생성자도 기본 생성자를 불러서 내 거를 만든 다음에 내 기본 생성자를 만든 거는 누구한테 줘? 임시객체한테 주고 나는 임시객체 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수업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가 있어요. 요게 있어야 돼. 기본 생성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저쪽으로 뭔가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다 제대로 초기화돼서 빈 상태로 초기화돼서 이제 임시객체한테 줘서 임시객체가 소멸할 때 문제없이 쫙 소멸되고 나는 그걸 가져와야 되는 거니까 가져올 수 있으면 이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K스트링이 기본 생성자가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놔 있죠. 있으면 되고 여기에 뭐라 해놨어요. 다 세 개는 그 명백한 초기화를 하고 있죠. 0, 0, 널 PTR로. 그러면 기본 생성자를 부르면은 캐패시티는 0, 사이즈는 0, S버퍼는 널 PTR이 된 객체가 만들어질 거고 요 값들을 누구한테 줘버린 거예요. 임시객체한테 줘버린 거죠. 그리고 나는 임시객체 갖고 있던 걸 가져온 거고. 그러면 이제 코드가 조금 더 간결해지죠. 그래서 보통은 이 카피앤 수업 이디움은 뭘 효과적으로 만들었어? 대입 연산자들을 다중정의할 때 활용하는 거고, 그런데 이동 생성자도 필요한 이 기본 생성자 같은 게 잘 만들어져 있으면 얘도 이런 식으로 기본 생성자를 부르고 나서 수업하는 걸로 이동 생성자도 간결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고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 넘어가서 이동 개념까지 다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요거 하나 설명드렸는데 빼먹었다. 이거 아니고 요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이제 카피앤 수업 이디움을 이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복사 대입 연산자를 수업 함수를 이용해서 조금 더 간결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복사 생성자는 이제 뭘로 인자가 뭐가 돼야 돼? L 밸류가 돼야 되고 복사 대입은 이제 L 밸류 참조로 받아야 되는 거고 컨스트 L 밸류 참조를 받고
이제 이동 대입은 R 밸류 참조로 받아야 되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지 않고 이렇게 값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값으로 받으면 이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데 값으로 받으면 요 최적화는 안 돼요. 항상 복사가 일어나죠. 일어나고 요거를 정의하면은 이렇게 정의하면은 이제 이동 대입 연산자를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정의하면 이동 대입을 정의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해요. 우리가 값 전달하고 참조 전달을 다중 정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구분이 안 돼. 얘로 보냈지, 얘로 보냈지. 우리가 이 참조 있을 때 L 밸류, const L 밸류, const R 밸류, R 밸류 네 개는 다중 정의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네 개 중 어떤 걸 정의하면서 값을 다중 정의한다.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일류도 할 수도 있고 일류도 할 수 있고 컴파일러가 어느 걸 선호할 수가 없어요. 규칙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동 연산자를 다중 정의할 수가 없다고 돼 있지만 안 하고 얘 하나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또 편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얘 하나만 만들면 효율성은 얘 하나만 만드는 것보다 뭐가 더 좋아? 따로따로 만드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얘 때 들어가는 비용하고 이동 대입 연산자를 우리가 만들었을 때 드는 비용을 고려하면 이동 대입 연산자를 만드는 게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이에요. 근데 두 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번거로우니까 얘 하나만 만들어서 복사 대입할 때도 얘 쓰고 이동 대입할 때도 얘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있고 AI 물어보면 얘가 더 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믿지 말고 믿지 말고 실제로는 뭐가 더 좋아요? 두 개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두 개 만드는 거 귀찮잖아. 그래서 이제 얘를 더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거 하나 설명드리고 넘어가고 쭉쭉 넘어가고 자 이제 하나의 클래스의 빅5를 정의해야 될 때 카피 앤 수업 이디옴을 이용해서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지를 이제 일차적으로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이 클래스가 이제 독립적인 클래스가 아니라 부모가 있어. 부모가 있으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냥 이렇게 만들면 얘는 부모의 이동 생성자를 부르는 게 아니라 뭘 불러요? 복사 생성자를 불러요. 요 템프는 R밸류 참조죠. 근데 R밸류 참조이지만 템프라는 변수는 변수이기 때문에 뭐가 돼요? L밸류가 돼요. L밸류. 그러니까 우리가 R밸류를 전달했지만 이 안에서 템프는 R밸류가 아니라 L밸류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면 복사 생성자가 불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부모 생성자를 제대로 부르려면 이런 식으로 불러야 돼요. move를 이때 써줘야 돼. std move를 써줘야 올바르게 처리된다. 물론 수업을 이용하면 저 그 자체를 부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이렇게 구현하면 틀린 거예요. 얘는 이동 대입을 부르지 않고 얘도 이동 생성자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std move를 써줘야 다시 템프를 r밸류로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헷갈리는데 모든 변수는 l밸류입니다. 변수 자체는. 그래서 r밸류를 받은 r밸류 참조해도 받는 순간 얘가 무슨 타입 무슨 값 분류냐라고 보면 l밸류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std move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그러니까 상속할 때 빅5를 우리가 정의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이거고요. 또 하나 클래스들을 이제 만들다 보면 이 다양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성 지원 객체를
멤버 변수로 유지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person 있고, 이제 애완동물을 포인트 타입으로 유지해요. 다양성 지원 객체는 왜 포인트 타입으로 유지하죠? 값 타입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다양성 지원 객체를? 안 돼요. 왜? 그 슬라이싱 문제가 생겨요. 부모 타입의 얘를 유지하는 순간 온전히 유지가 안 되죠. 부모보다는 자식이 원래 멤버 변수가 더 많죠. 그러면 그게 저장이 안 돼. 그리고 값 타입이면 레이트 바인딩도 안 해주죠. 그래서 이제 레이트 바인딩을 활용하려고 하면은 이제 이 객체들을 뭘로 유지해야 돼? 참조나 포인트 타입으로 유지해야 돼요. 근데 참조로 유지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겨? 한번 참조한 거는 못 바꾸죠.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객체 만들었을 때 참조하게 하고 더 이상 수정할 게 없어. 수정을 안 해도 돼. 그러면 참조를 유지할 수 있는데 보통은 그렇지 않고 지내면서 강아지를 유지하다가 고양이를 유지할 수가 있고 뭐 햄스터를 유지할 수 있고 그런 경우 있고 뭔가 그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칼을 유지하다가 뭐 총을 유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바꿔야 되니까 바꿔야 되면 뭘 유지해야 돼? 펫 이런 식으로 유지하게 돼요. 그러면 보통 이제 동적 생성한 애를 받고 딜리트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딜리트하는 순간 뭐가 또 필요한 거야? 빅5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딜리트를 얘가 안 한다. 그러면 빅5를 만들 욕구가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딜리트하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복사 생성자가 불려지는데 얘가 똑같은 걸 유지할 수가 있고 얘가 없어지면 임시객체가 소멸되면 원객체가 유지했던 거를 얘가 반납해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딜리트가 있는 순간 뭘 해줘야 돼? 빅5를 만들어줘야 돼. 근데 빅5를 만들려는데 뭘 알아야지 빅5를 복제를 할 수 있냐면 얘가 강아지를 유지하고 있으면 강아지를 복제해야 되겠고 고양이를 유지하고 있으면 고양이를 복제해 줘야 되는데 뭘 유지하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이 상위 타입의 포인트 타입이나 참조 타입의 뭘 유지하고 있을 때 실제 애가 뭘 유지하고 있지? 고양이 유지하고 있나? 강아지 유지하나?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뭘 유지하는 간에 그냥 부르면 알아서 야옹, 알아서 멍멍 하게끔 되는 거지 얘가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판단해서 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그게 뭔지 판단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오히려 프로그램을 잘못 짠 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빅5를 만들 때는 복제를 해줘야 되니까 이제 이 뭔지를 알아야 제대로 복제할 수 있죠. 고양이인데 강아지를 복제해주면 안 되잖아요. 강아지인데 고양이 복제해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 포인터가 유지하고 있는 어떤 객체가 뭔지를 판단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실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다이나믹 캐스트를 이용해 보는 거예요. 근데 다이나믹 캐스트를 이용해 보려면 이 자식 클래스가 5개가 있어요. 그럼 하나씩 해보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4개는 뭐가 되겠어요? 실패하겠죠. 널 피탈이 돼요. 왜? 다이나믹 캐스트가 안 돼. 근데 얘는 성공해. 그럼 얘가 성공하면 얘는 얘 타입을 유지하고 있겠죠. 강아지가 성공했어. 고양이는 실패하고 햄스터는 실패하고 오리는 실패했는데 강아지는 됐어. 다이내믹 캐스트 해가지고 펫을 도구로 변환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얘는 강아지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또 하나 방법은 타입 아이디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5번. 근데 그 자식 객체 수가 막 10개다 그러면 그 if 문이 되게 복잡하죠. if 타입 아이디 도인지 봐야 되고 막 복잡해요. 그래서 그렇게는 절대 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쓰는 게 뭐냐 하면은 가상 생성자 또는 다른 말로 가상 복사 생성자라고 그래요. virtual copy constructor 그냥 아니면 virtual constructor라고 합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야 되냐면 최상위 클래스에 이런 거를 만들어요. pet clone.
혹시 자바 하셨던 분은 클론 메소드가 자바에서 뭘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자바에서 클론은 객체를 복제할 때 쓰는 메소드예요. 그 클론이 뭔지는 공상과학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클론. 복제를 한다는 거예요. 클론. 그래서 펫에는 이런 클론이라는 추상 메소드를 만들어놔요. 뭘 반환해요? 펫 포인터를 반환해요. 뭘 반환할지 모르고 쟤를 이제 자식 클래스들이 재정의 하는 거예요. 재정의 할 때 반환 타입은 부모 타입보다 특수한 타입을 반환할 수가 있어요. 매개 변수는 어떻게 해야 돼? 재정의 할 때는 일치해야 되죠. 근데 반환 타입은 더 특수한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재정의할 때 얘는 강아지니까 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도 this. 그러면 얘는 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복제해 가지고 그 복제된 새 애를 반환해 주는 거예요. new 만들어서 반환해 주고 있습니다. new dog this. 그럼 요게 제대로 동작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여기 없는 게. 뭐가 있어야 돼? 요거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복사 생성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복사 생성자를 내가 만들어 놓거나 시스템에 제공해 주는 복사 생성자가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복사 생성자를 잘 만들어 놓고 또 뭘 만들어야 되냐면 가상 생성자를 만들어 줘요. 가상 복사 생성자. 요거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럼 얘를 만들면 이제는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어디였어요? 아, 여기 위에 있구나. 이렇게 other pet 클론을 부르게 됩니다. pet은 뭐예요? 무슨 타입? 포인트 타입이죠. pet 점 클론하면 안 돼. 그죠? pet은 포인트 타입이에요. 아까 본 것처럼 이 pet은 포인트 타입이니까 얘를 복제할 때 요 사람의 그 애완동물을 똑같이 복제해서 새로 만든 거죠. 뉴에서 만든 애를 pet이 유지하는 형태로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요게 이제 다양성 지원 객체를 포인터로 유지할 때 빅5를 만드는 방법. 이 빅5 만들려면 펫 자체를, 아니, person 자체를 잘 만들어야 된다기보다는 이 다양성을 지원해주는 객체들이 뭘 제공해줘야 돼요? 가상 생성자들을 잘 지원하고 있어야 이제 person 클래스의 복사나 이동 대입을 잘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동 대입은 그냥 뺏어오는 거니까 문제는 없겠고 이제 복사가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 A 클래스가 있고 A를 상속받은 B 클래스가 있는데 B 클래스의 빅5를 만들어줘야 돼. 그럼 A도 빅5를 다 갖춰져 있어야 얘를 활용해서 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위 클래스는 일반 클래스가 아니라 추상 클래스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 클래스는 이런 메소드를 갖고 있어요. virtual equal 0. 요거는 추상 메소드죠. 그럼 이런 메소드를 갖고 있으면 히로 클래스는 뭐가 돼? 추상 클래스가 됩니다. 추상 클래스가 되면 뭘 못해? 객체를 생성할 수가 없어요. 객체를 생성할 수 없으니까 원래 빅5를 만들면은 그리고 수업 이디옴을 이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 임시객체를 만들어서 수업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에러가 납니다. 왜? 템플을 못 만들어요. 히로는 추상 클래스이기 때문에 객체 생성이 안 돼요. 그래서 이때는 카피 수업 이디옴을 활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피 앤 수업 이디옴을 항상 활용할 수가 없고 추상 클래스에는 카피 앤 수업 이디옴을 적용 못할 수가 있다. 왜? 객체를 못 만드니까. 임시객체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든다.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세 개를 잘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면 빅5를 만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 만들어야 되냐? 뭐 여러 경우가 있는데 잘 알아둬야 되는 거는 동적 생성하는 애를 주소로 유지하고 있고 그 유지하는 동적 생성 공간을 소멸자에서 반납하면은 빅5를 내가 직접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빅5를 직접 만들 때에는 이제 카피 앤 수업 이디움을 활용하면 코드 중복 없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카피 수업 이디움이라는 건 수업 함수를 만드는 거고 그 수업 함수를 활용해서 복사 대입과 이동 대입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 이동 생성자도 활용할 수도 있다. 수업 함수를 활용해서 만들 수가 있고 상속을 하거나 아니면 해제로 뭘 유지할 때에는 관련된 클래스가 다 빅5를 잘 만들어 놓고 있어야 내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다. 다른 애들이 잘 못 만들었으면 나는 만들고 싶어도 제대로 못 만든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이제 다른 애들을 부를 때에는 이제 그 L밸류, R밸류 관계 때문에 그냥 잘못 부르다가는 복사 생성자를, 아니, 이동 생성자를 불러야 되거나 이동 대입을 부르는데 이동 대입을 부르는 게 아니라 복사 대입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SD move 같은 걸 활용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셔야 되는 거고 다양성 지원 객체를 우리가 유지할 때는 가상 생성자라는 게 필요하고 이 가상 생성자는 빅5를 만들어야 되는 대에다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다양성 지원 객체들이 제공을 해줘야 되는 그런 애들이고요. 이제 추상 클래스의 빅5 만들 때는 카피 앤 수업 이디움을 똑같이 활용하기가 어렵다. 이제 이런 거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쓸 일이 없으면 무브가 효과적인 애는 대입할 때 또는 전달할 때 S3 무브를 써서 활용할 수가 있다. 이동 대입, 복사 대입하지 않고 이동 대입하고 전달할 때도 이제 복사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동으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 이 빅5를 만드는 게 번거로우니까 아예 빅5를 안 만들어도 되게끔 하는 방법이 있어요. 빅5를 내가 만들려면 귀찮으니까. 그래서 이 빅5를 안 만들게 하는 게 룰 오브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안 만들자. 만들지 말자 아예. 그래서 요 첫 번째 방법은 다 딜리트 해 놓는 거예요. 그럼 다 딜리트 하면은 쓸 때 불편해요. 내가 대입 연산자를 부르고 싶은데 이제는 못 불러. 뭔가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는 그래서 잘 안 해요. 대신에 이 방법은 써요. 이 방법은 뭐냐면 내가 멤버 변수를 유지하는데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필요한 걸 내가 직접 만들지 않고 라이브러리에 있는 걸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같은 공간을 내가 직접 뉴하고 소멸자에서 딜리트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스템에서 제공해 주는 거를 가져다가 쓰는 거죠. 그럼 시스템에서 제공해 주는 거는 시스템에 있는 클래스들은 빅5들을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멤버 와이즈 복사라거나 멤버 와이즈 무브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벡터를 여기다가 쓰면 나는 디폴트로 딱 만들어 놓으면은 저절로 여기서 얘네들을 복사해야 될 때는 벡터에 있는 복사 생성자, 얘네들 이동할 때는 벡터에 있는 이동 그거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가 빅5를 직접 안 만들어도 되게끔 클래스를 설계하는 게 좋다. 그러려면 클래스를 그렇게 설계하려면은 필요한 거를 내가 직접 구현하지 않고 빅5가 잘 정의되어 있는 라이브러리 것을 적극 활용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디폴트로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얘와 얘는 똑같이 다 쓰는 건데 이 경우에는 내가 만지다가 뭘 하나를 추가를 해버리면은 나머지가 제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다 디폴트로 해놓으면 이제 추가를 해주죠. 이 경우에는 내가 소멸절 하나 넣어버린 순간 이동 생성자와 이동 대입은 딜리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얘를 좀 수정하거나 해도 나머지는 제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얘기는 이제 다음에 이제 더 자세히 하게 될 텐데, 완벽 포워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완벽 포워딩. 그래서 이제 포워딩은 내가 받은 거를 그대로 그 특성을 유지한 상태로 또다시 다른 함수에 전달하는 거예요. 똑같이 전달하는 게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를 만들 때 인자로 L밸류를 두 개 전달할 수 있고, L밸류, R밸류 전달할 수 있고, R밸류, L밸류 전달할 수 있고, R밸류, R밸류를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8가지지? 이 4가지죠. 이 4가지를 모두 효과적으로 받는 그런 함수를 만들려면은 몇 개를 만들어야 돼? 4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L밸류를 받는 애, L밸류, R밸류 받는 애, R밸류, L밸류 받는 애, R밸류, R밸류 받는 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넘길 때 R밸류면 이 자체가 다시 L밸류로 바뀌기 때문에 뭘 또 해줘야 돼요? std move를 써줘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런 애를 만들 때에는 완벽 포워딩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여러 개의 함수를 다중정의해야 돼. 그럼 저거 하기가 너무 번거롭죠. 그래서 저게 너무 귀찮으니까 완벽 포워딩을 할 수 있게 뭔가 C++의 장치를 도입하자 라고 한 게 완벽 포워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하나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범용함수로 하나만 만들면, 요때는 여기 2개가 있으니까 요걸 뭘로 생각할 수 있어요? 2개니까 R밸류 참조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얘는 지금 범용함수예요. 범용함수라는 건 실제 타입을 쓰지 않고 요거를 타입 매개 변수라는데 뭔지 몰라. UV가 뭔지 모르는데 그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걔 갖고 프로그램 해. 그리고 내가 실제 얘 UV의 스윙을 쓰면 그 스윙으로 쓰이는 코드는 누가 만들어줘? 컴파일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범용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런 범용 프로그램에서 2개를 쓰면은 R밸류 참조로 인식하지 않고 포워딩 참조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얘가 R밸류면 R밸류로, L밸류면 L밸류로 받아들여집니다. 둘 다 돼. 그래서 하나만 정의해서 다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까 std move가 아니라 std forward를 하면 L밸류면 L밸류로 남고, 얘가 L밸류가 아니라 R밸류면 R밸류로 바꿔줘요. 여기서 std move 쓰면 어떻게 되나? 모두 항상 R밸류로 바꿔버리죠. 그래서 이때는 std move가 아니라 뭘 쓰게 돼요? std forward. std forward 쓰면 L밸류가 오면 그냥 내버려 두고, R밸류가 왔으면 R밸류로 바꿔줍니다. 내버려 두면 얘도 변수니까 L밸류가 되니까. 그게 이제 완벽 포워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C++11이 되면서 그 C++에서 해결하고 싶었던 가장 큰 2가지 문제가 move라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이 perfect forwarding, 완벽 포워딩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완벽 포워딩 개념은 일반 프로그램에서 해결이 안 되고, 범용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이제 해결을 C++는 했고, 그 move 개념에는 이제 요 2개짜리 R밸류 참조를 도입해서 L밸류, R밸류 이렇게 이제 그 move 개념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 완벽 포워딩이 아니면 보통은 우리가 이제 2개를 만들어야 돼요. 얘와 얘. 1과 3을 2개를 만들어요. 세터들을.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2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C++에 보면 그 std 벡터에 보면
푸시백이 요 버전이 있고 요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푸시백을 L 밸류 받는 애, R 밸류 받는 애 두 개를 만들어요. 두 개를 만들어서 이제 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요 셋할 때, 셋한다는 건 뭔가 수정하는 거죠. 이 수정할 때 L 밸류를 전달해서 수정할 수도 있고 R 밸류 전달해서 수정할 수도 있는데 그 두 개를 다 효과적으로 처리하려면 하나를 만들어서는 효과 처리가 안 되고 요거랑 요거 두 개를 만들어야 돼요. 두 개. 근데 이 두 개에다가 C++ 하나를 더 만들었죠. 푸시 버전 두 개, 인플레이스라는 버전 하나. 그래서 세 개를 만들어 버렸어요. 아, 머리 아파. 근데 기본적으로는 인플레이스를 모르면 두 개는 이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돼요. R 밸류가 오면 얘는 이동 대입으로 M을 바꿉니다. 얘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제 버려지는 애고. 얘는 이제 M은 버려질 수가 없는 L 밸류니까 복사 대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내가 두 개를 만들어줘야 되는 형태가 됩니다. 이제 인자의 세터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그 지난번에 언제 게터를 만드는 방법 설명드렸죠. 게터. 게터는 이제 참조로 반환, 컨스트 참조로 컨스트 해서 쓰는데 컨스트로 참조로 반환하면 뭘로 받아야 돼? 참조로 받아야 의미가 있지. 얘는 참조로 받았는데 나는 값으로 받아. 그럼 어차피 복제가 일어난 거죠. 참조로 전달하면 참조로 받아야 복제 없이 내가 걔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싸게 반납하려고 뭘 반환해요? 게터는 이제 멤버 변수들은 참조로 반환해요. 그러면 받을 때 참조로 반환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위험 상황이 있죠. 참조로 받았는데 이 참조가 영원히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 객체는 조금 있으면 없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참조를 받는 게 효과적인데 참조를 받아 쓰는 거는 일시적으로만 써야 되는 거지. 막 오랫동안 참조를 어디에 보관해서 쓰면은 안 되죠. 왜냐하면 참조한 게 이미 소멸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로 받은 거는 참조로 받되 일시적으로만 쓰고 이제 그만 해야 되는 거지. 얘를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유지해서 쓰는 거는 그때는 참조로 쓰면 안 되고 복사해서 써야 되겠죠. 그러면.